안녕하십니까. 대성쌤, 시험을 앞두고 혹시 벼락치기 해보셨어요? 벼락치기 안 해본 사람도 있을까요? 당연히 해봤습니다. 벼락치기 공부 어떻게 하는 게 벼락치기입니까?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이제 시험 앞두고 하루 이틀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외우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벼락치기가 은근히 또 효과가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좋은지 아세요? 우선은 이렇게 암기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좀 많이 외워야 되는 과목들은 미리 외우면 또 까먹더라고요. 조금 하루 전날, 뭐 전전날 집중해서 외우는 게 거꾸로 도움될 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효율적이다. 예. 그럼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벼락치기 했던 지식들 예. 시간이 지나면 잘 기억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 우선은 망각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웠던 것들, 급하게 외웠던 것들은 또 급하게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기억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잖아요. 장기 기억.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갖고 갈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대성쌤이 기억하면 기억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감각 기억, 그다음에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감각 기억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감각 기억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기억에 남는 어떤 일련의 흐름이 생각나는 기억이고요. 잔향 기억이라고 해서 어떤 소리라든가 어떤 감각의 잔존, 좀 남아있는 감각들, 부분적인 감각들이 있는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 기억 같은 경우는 지속 시간이 1초에서 2초 사이에 짧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인출량되는, 그러니까 인출이라는 거 아시죠?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순간에는 큰 기억 용량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무한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성쌤은 감각 기억들을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지속 시간이 어쩌다? 아주 1, 2초로 짧다. 그렇죠. 짧다라는 게 감각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 기억에서 나가서 단기 기억이 있어요. 네. 우리가 벼락치기라고 말하는 부분. 단기 기억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각 기억보다는 용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묶음이라든가 어떤 조합을 좀 외우는데 조금 유리하고, 우리가 단기 기억할 때는 우리가 어떤 단어들의 앞자리를 모아서 외우듯이 어떤 제가 생각하는 원리보다는 그냥 단순 기억을 위한 그런 기억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학창 시절에 앞 글자를 따서 이제 어떤 공식이나 어떤 사실, 이제 지식을 외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요. 대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조지 밀러의 마법의 수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7가지에서 앞뒤 2가지 정도를 우리가 단기 기억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 같은 걸 외울 때 7가지 단어로 저는 이런 걸 외웠었어요.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이게 사실은 활서, 인석 뭐 이런 과하게 이거를 앞자리에 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외웠었어요. 고등학교 때 외웠던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시면 장기 기억으로 전이가 되신 거네요. 화제가. 근데 이렇게 이제 단기 기억들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단기 기억으로만 갖고 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죠. 공부할 때. 그러니까 원리는 기억이 안 나요. 지금은 제가 근데 암석의 종류를 활 잘 쏘는 석방형이 인정 없는 뭐 이렇게 외워놨지만 이게 왜 암석의 종류가 다르고 어떤 원리로 생성됐고 왜 이렇게 구분됐는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사실은 단기 기억을 대성쌤은 사실상 장기 기억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그 원리에 대한 학습은 이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는 거는 그 원리에 대한 단기 지식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갖고 오지 않은 건데, 우리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게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장기 기억으로 넘어올 때 저는 이 활 잘 쏘는 석방형이라는 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약간 인물화를 해서 이미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길 때는 개인의 경험을 장소나 이미지로 화한다거나 어떤 학습을 개념 규칙화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 장기 기억으로 갖고 올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게 장기 기억에는 용량 제한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 기억 같은 경우는 소실이 돼요. 제가 망각이라는 걸 우리 망각 그래프도 우리 선생님 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초기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장기 기억으로 갖고 올 수 있다라면 그거는 사실은 계속 삶 속에서 같이 꺼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장기 기억을 갖고 오는 거, 정보의 장기 기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지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파지시키기 위한 전략 뭐가 있을까요?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첫 번째라는 건 반복 학습일 것 같아요. 충분히 반복하면 우리 몸도 이렇게 기억하듯이 두뇌에도 기억이 남는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정교화라고 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을 한다. 그리고 조직화라고 해서 그 어떤 아까 단순히 이제 정보 연결을 떠나서 체계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좀 혹은 어떤 전체적인 체계를 같이 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아까 우리 대성 선생님이 뭐 아까 뭐라고 했죠? 활자 쏘는 뭐 석방형이라고 했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맥락화라고 하거든요. 맥락을 갖고 가는 건데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이 장기 기억으로 꼭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핵심 원리. 그 단순 지식이나 사실보다는 핵심 원리를 장기 기억으로 갖고 왔을 때 그거를 꺼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흔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를 못한다. 그리고 수학은 머리가 똑똑해야지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반복 학습이나 유의미한 조직화 그리고 맥락화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굉장히 크게 쌓아가고 잘 꺼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노력파 우리 대성쌤은 어떠세요? 장기 기억을 잘 활용하시고 계세요? 제가 한창 때 공부할 때는 이제 그 장기 파지 전략 중에도 암송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최대한 많이 쓰는 거예요. 쓰면서 손으로 촉각, 말하면서 그리고 귀로 들으면 청각까지 쓰면서 눈으로 보고 말하고 듣고를 했더니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문제들이 어떤 서술식 그리고 어떤 이제 상호 간의 토론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 평가의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나눴던 거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창의성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장기 기억 속에 핵심 원리들을 갖고 와야 돼요. 그 핵심 원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 상황,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맞게 펼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 잘하는 친구들, 우리 대선생님 많이 봐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접 방식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 심층 면접을 하고 근데 그 심층 면접 안에 어떤 충분한 교과 지식과 그 원리를 적용해서 자신만의 해석이나 자신만의 의견을 내는 그런 면접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서울대에 다니는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학습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뛰어난 지적인 능력만으로 이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준비 단계가 되었느냐, 수학 능력을 갖추었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면접 시에 이제 문제를 3문제 정도 이제 교수님들이 내세요. 그러면 칠판에다 그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창의적인 부분도 교수님들이 판단을 하시죠. 그렇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해나 파악을 하기 위해는 턱없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숙달된 이제 사전에 숙달된 연습,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들 그래요. 이제 학습한 시간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선생님 같은 경우도 수학 문제, 똑같은 유형의 문제 한 몇 번까지 풀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학의 정석을 제가 근데 고등학교 때 사실 수학을 좀 많이 부족해서 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을 수학만 공부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책이 정말 종이가 이렇게 흐물흐물할 정도로 거의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지식이 있어요. 지식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핵심 원리, 그러니까 코어라고 하죠. 이 코어에 대한 이해는 깊은 이해, 그리고 넓은 적용이 필요해요. 우리 대선생님 1만 시간의 법칙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반복을 하고 숙달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단기 기억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휘발성이 있는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에 이제 치우치기보다는 핵심 원리 이런 부분들 수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거에 대한 장기 기억으로 갖고 가는 학습법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어떤 공부를 할 때 자꾸 궁금해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자꾸 찾다 보고 자신만의 이유가 있으면 그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든 어떤 과학적인 원리든 간에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게 우리 아까 말한 장기 기억으로 파지가 될 수 있다,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식을 안다라고 말하는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번 들었다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 일반화된 지식을 남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브루타,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유용한 학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기억의 인출 자체가 기억을 아주 장기 기억을 넘기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